한 회사를 책임지는 사장이 갑자기 떠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회사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직원들도 중요하지만 능력 있는 수장 한 사람이 떠나거나 하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꼰대가 많은 것도 많지만 능력 좋고 눈에 보이는 성과까지 뚜렷한 사람이라면 뭐라 할 이유가 없죠. 최근에 한국GM 사장이 임기를 연장하지 않고 떠난다는 게 확정됐습니다. 한국GM이 먹튀한다. 군산 공장도 결국 먹튀하기 위한 작업 중 하나였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게 마냥 그렇게만 보긴 힘들더라고요. 한국GM의 미래가 어두운 이유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카허카즘 한국GM 사장, 얼굴은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군산공장 폐쇄쯤에 국회 청문회까지 나왔을 정도니까요. 최근에 서초동 자동차 회관에서 외국 투자 기업 차기 정부에 바란다 라는 주제로 산업연합 포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카즘 사장이 말한 주요 내용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슈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카즘 사장이 임기를 연장하지 않고 결국 떠난다는 건데요. 이날 노조한테 1층까지 날렸다는 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일단 카즘 사장은 한국 산업 환경이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한국은 해외 주요국과 체결된 FTA, 안정된 경제, 높은 엔지니어링 전문성과 제조 능력, 경쟁력 있는 부품 공급망 등 자동차 산업에 분명한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강점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투자 기업이 지속적인 국내 투자를 위해서 노동 개혁과 노동 유연성,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한국은 충분히 산업 환경이 좋은 나라인 건 맞는데 노조와 같은 노동 환경이 발목을 잡는다는 거죠. 실제로 또 뭐라고 했냐면요. 한국은 파행적인 노사 관계가 흔하다. 미국은 임단협 주기가 4년인데에 비해 한국은 1년으로 매우 짧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도 이런 게 곧 눈에 보이는 문제가 될 거라고 분석해 드렸잖아요.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한국, 미국, 독일, 일본 이렇게 자동차를 만드는 선진국 중에서 임단협 주기가 1년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고요. 노조원 절반만 찬성하면 파업을 할 수 있다는 조건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건 풀어서 말하면 그런 겁니다. 미국은 노조 파업 같은 게 많아봐야 4년에 한 번인데 우리나라는 매년 파업을 하니까 이에 따른 손실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노조가 파업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대부분 임금을 올려달라는 거죠. 회사 입장에선 이건 뭐다? 돈이 더 나가야 하는 일이 생기는 거고 이걸 이뤄내는 과정 동안 차량 생산에 차질이 생기니까 인력 비용은 더 들면서 매출은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당연히 손해인 거죠. 카즘 사장은 우리나라 처벌 규정도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사 간 갈등이 발생하면 경영진을 과도하게 처벌한다는 게 카즘 사장 주장입니다. 기업 노동 관행이 위법 행위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통상적으로 민사에서 해결되는데 한국은 형사처분까지 주는 양벌 규정이 있다. 글로벌 인재의 한국 사업장 임명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볼까요?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려면 기업이 투자를 해야 하잖아요. 자동차 기업이 투자할 만한 건 대표적인 게 생산 거점을 한국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공장을 짓거나 라인을 증설하고 인력을 더 뽑고 신차 개발을 한국에서 하면서 연구 인력도 한국에 파견시키고 이런 거죠. 다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게 있어야 국가 산업이 발전하고 인재가 양성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동시에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서 중요한 허브가 되면서 위상도 높아질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한국은 생각보다 많은 조건과 제도가 이런 걸 발목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도 어느 정도 공을 세운 사람이 해야 신뢰가 있죠. 두 번째는 카즘 사장이 한국에서 어떤 업적을 이뤘냐는 건데요. 한국GM 적자 규모를 굉장히 큰 폭으로 줄인 게 대표적입니다. 카즘 사장이 파견 과정은 굉장히 급했습니다. GM에서 어떤 명분으로 파견했냐면 만성 적자에 빠진 한국GM을 정상화시켜라 이런 거였거든요. 실제로 자료를 한번 볼까요? 카즘 사장이 임기가 201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단기 순손실 자료를 보면 2018년에 적자만 무려 8,600억에 달했습니다. 이게 2019년에 3,200억 수준으로 줄었고 2020년에는 2,970억, 작년에는 1,750억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래프만 봐도 엄청나게 줄었다는 게 느껴지시죠? 지금 쌍용차는 적자폭을 못 줄여서 안달이잖아요. 좋은 비교 자료이기도 한데 물론 한국GM이 아예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불법 파견 문제죠. 이것 때문에 무려 16년 동안 난리였습니다. 이 얘기는 너무 깊게 들어가면 복잡해지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정기적으로 고용해야 할 사람들을 비정기적으로 고용하거나 사내 하도급, 그러니까 하청업체 직원을 자기네들 일을 하도록 시킨 거죠.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 정기직으로서 챙겨줘야 할 것들을 챙겨주지 않아도 되고 고용 안정도 보장하지 않아도 되니까 회사 입장에선 꼼수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16년 동안 직원을 고용해왔다는 점이 문제가 된 거고 고용노동부까지 나서서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결과 불법 파견에 해당되는 노동자가 1,72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국GM은 이 중에서 15%만 정규직
채용 명령에 따르겠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노사 갈등이 더 심화됐죠. 이걸 명분으로 인천지검이랑 창원지검이 카잼 사장을 포함한 한국GM 임원 5명, 협력업체 운영자 2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건 감로글박이 좀 치열한데요. 노동자를 비정상적인 형태로 고용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고, 이 와중에 회사는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회사 잘못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회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자폭을 줄이는 등의 성과를 냈고, 이게 곧 일자리 창출 효과 등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부당한 조치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건 보시는 분들마다 시각이 다르니까 각자가 판단하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불법 파견 문제는 카잼 사장 취임 전에 문제가 됐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잼 사장이 어떻게 대응했냐도 중요한데, 일단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출국 금지 조치를 여러 번 당했습니다. 불법 파견 문제가 카잼 사장 취임 전인 2017년 이전에 있었고, 딱 수사가 시작되고 기소된 시점부터 카잼 사장이 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도 받았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회의 도피 우려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카잼 사장은 조사를 꽤 성실히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따지고 보면 본인하고 관련 없는 일인데도 조사를 열심히 받았다는 거죠. 임기가 원래 2020년에 끝날 예정이었거든요. 수사랑 재판까지 있음에도 한국에서의 임기 연장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장 자리에 있는 거죠. 출국 금지가 잠깐 풀렸을 때 미국 GM 본사로 출장을 갔었습니다. 이때도 역시 해외로 도피하는구나, 이런 말이 많았는데 정작 출장을 마치고 자발적으로 한국에 귀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카잼 사장만 놓고 보면 직무 유기라 할 만큼 일을 못했나, 이렇게만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거죠. 트레일블레이저가 지금 한국GM을 먹여 살린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카잼 사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덕에 한국GM 연구소가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고 생산 거점이 될 수 있었다고 하죠. 출시 첫 해에만 내수량 수출을 모두 합쳐서 30만 6천 대 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잼 사장이 중국으로 가든 미국으로 가든 중동으로 가든 다 상관없고, 이게 얼마나 큰 손실인지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카잼 사장이 중국으로 발령난 거 있죠?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한국 완전 철수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관련된 얘기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투자 규모가 이제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 창원 공장에 투자한다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이거 저는 투자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새로운 설비를 도입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발전을 위한 투자로 볼 수 있냐 이겁니다. 창원 공장에 설비를 투자하는 와중에 부평 공장은 폐쇄된다고 하잖아요. 창원 공장에서 생산되던 다마스랑 라보가 단종되면서 그 자리를 그냥 새로운 크로스오버 모델이 채우는 거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앞으로 말리부랑 스파크도 단종될 겁니다. 그 와중에 GM은 전기차를 엄청나게 많이 출시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도 10종 이상의 전기차를 출시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책임질 전기차는 한국에서 생산할 계획이 없대요. 오히려 전기차는 한국에서 생산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죠. 결국 카잼 사장 말대로 GM은 한국에 투자할 명분도 없고 필요성도 못 느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국 GM의 결정은 갑자기 내려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쉐보레는 한국을 뜰 계획, 좀 더 자세히 표현하면 완전 수입차로 전환할 밑작업을 오래전부터 해왔다는 겁니다. 작년 6월에는 심지어 노조한테 직접 돌직구를 날렸죠. GM 본사 임원들이 노조 지도부에 뭐라고 했냐면요, 노사 갈등으로 공장 가동이 멈추는 일이 반복되면 한국 GM은 매우 불리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야, 너네 자꾸 파업하면서 일까지 안 하면 너네 입장만 불리해지니까 알아서 해, 이거죠. 이 말이 작년 6월에 나왔거든요. 노조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이렇게 말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부분 파업 기사가 나왔죠. 이 당시 파업의 명분은 뭐였나요?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기본급 월 99,000원의 인상 같은 요구안들을 회사 측에서 거부했다는 게 이유였죠. 이거랑 부평 2공장 물량 배정을 확정하라고 요구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난 지금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부평 2공장 폐쇄라는 결과가 나왔죠.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기회를 여러 번 놓쳤다는 겁니다. 한국의 공장 생산성 문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현대차, 기아, 쉐보레, 르노삼성, 어느 한 브랜드도 빼놓을 거 없이 문제가 됐었죠. 그냥 확 체감될 수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도 이런 적이 있었고요, 쌍용차도 이런 적이 있었고, 르노삼성도 이랬었고, 한국 GM도 그랬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폭력적인 장면이 없는 브랜드가 없냐 이거죠. 이런 감정적인 거 다 빼고 숫자로만 이야기해 볼까요? 르노삼성은 그나마 공장 가동 효율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죠. 전 세계 8위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르노삼성은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르노코리아로 전환된 이후에 지리자동차를 만드는 신차 있죠. 이 신차의 개발, 생산, 판매의 중요한 허브로 낙점됐습니다. 군성공장 폐쇄 이후에 생산성 조사 자료가 나왔습니다. 자동차 한 대에 걸리는 시간인데요, 포드 독일 공장은 16.75시간이 걸리고 현대차 체코 공장은 21.14시간, 기아 슬로바키아 공장은 21.23시간, 혼다 캐나다 공장은 22.73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다는 현대차 국내 공장도 26.8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런데 군산공장은 무려 59.31시간에 달했습니다. 생산하는 차종이 다른데 이걸 단순히 숫자로 비교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소리가 분명 나올 것 같아서 자료를 더 가져왔습니다. GM 미국 공장은 픽업트럭 같은 차를 생산합니다. 차도 훨씬 크고 픽업트럭은 옵션도 거의 주문 생산에 가까울 정도로 다양합니다. 그런데 차를 생산하는 시간은 군산공장이 절반 수준이고요. 이건 GM 브라질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군산공장 폐쇄 당시에 감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둬서 그렇죠. 이런 걸 보면 군산공장 폐쇄는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GM 본사 임원들이 작년에 중요한 말을 하나 했습니다. 이것도 노조 바로 앞에다 대고 했는데요. 세계 40개 GM 공장이 서로 물량을 따내려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이거였습니다. 우리한테 쉐보레라는 브랜드가 너무 익숙해서 그런 걸까요? GM이 글로벌 자동차 회사라는 걸 너무 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전 세계 공장이 무려 40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자동차 수요는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공급할 수 있는 총량은 100인데 수요는 70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나머지 30은 정리하거나 해야 하잖아요. 이 총량 100에 해당하는 공급자들은 서로 일감을 뺏으려고 난리겠죠. 왜? 70만큼 일이 배분되면 나머지 30은 일 없이 놀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게 공장 폐쇄라는 악재로 이어지고요. 그냥 더 쉽게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회사에서 뽑는 신입은 5명밖에 없는데 지원자는 50명이나 돼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서류를 더 철저히 준비하고 면접 준비도 미친듯이 해야죠. 그래야 회사에서 뽑아주니까요. 이런 와중에 파업을 한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야, 공장이 폐쇄되든 회사가 한국에서 철수하든 월급이나 올려줘. 나중에 어떻게 되든 알게 뭐야.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군산공장이 폐쇄된 이후에 인근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어했나요? 군산공장 부지만 129만 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39만 평이 넘는다고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만 2,000명에 달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차는 1년에 27만 대나 됐고요. 그런데 2,000명이 모두 사라지고 지금은 33명만 남았습니다. 왜? 차를 단종시켜도 8년 동안 의무적으로 부품을 공급해야 하는 공정거래법이 있기 때문이죠. 일자리를 잃은 2,000명뿐 아니라 식당이나 가게를 하던 소상공인들, 부품 하청업체 직원들, 이 사람들 모두 한 번에 무너진 거 아닌가요? 저는 우리 영상 댓글을 모두 모니터링합니다. 그런데 노조 관련 영상에서 가장 동의하기 힘든 댓글이 뭔지 아세요? 너도 어디 가면 노동자 아니냐? 공장 일을 한 번이라도 해보고 직걸어야지. 노조가 있으니까 너네도 편하게 일하는 거고 지금처럼 대우받고 일하는 거야. 뭘 알고나 떠들어라. 이런 겁니다. 저한테 훈수를 뒀기 때문에, 욕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예요? 노조가 강경하게 기업과 맞서 싸웠기 때문에 오늘날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가 개선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은 우리나라의 모든 노동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고 이건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됐다. 이런 거죠. 과연 그럴까요? 오늘 나온 이야기들만 봐도 글쎄요. 이 영상을 만드는 저도 노동자고요.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노동자입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할 동안 진짜로 본인들의 일자리를 제대로 지킨 건지 의문입니다. 만약 군산공장 가동률이 좋고 그래서 GM 본사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생산 거점으로 생각했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가 생겼을까요? 오히려 공장 라인을 더 늘리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극명하잖아요. 생산성으로 문제되는 브랜드는 현대차랑 한국 GM이 대표적이죠. 이 회사들은 기업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나요? 한국이 아닌 해외에 새로운 라인을 증설하거나 아예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효율성이 좋았던 르노코리아는 허브 지역으로 낙점됐고요. 오늘은 질문으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정말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지금의 활동은 진정 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맞는지, 노동자의 고용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동차 노조 때문에 다른 노조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